그 좁은 틈이 없었다면 지금쯤 우리 아이는 아이 엄마가 붉어진 눈으로 겨우 입을 뗍니다. 부부의 시선이 멈춘 곳엔 거대한 암벽이 서 있습니다. 사람 힘으론 도저히 어쩔 수 없을 것 같은 바위산. 그 바위산 안에 누군가의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경남 지리산 자락의 깊은 골짜기. 풍경은 절경이지만 이곳 사람들의 삶은 고달픕니다. 거대한 화강암이 마을 입구를 꽉 막고 있기 때문이죠. 평화롭던 주말, 10살 민우가 마루에 쓰러졌습니다. 순식간에 아이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버립니다. 당황한 엄마가 아이를 껴안아 보지만 대답이 없습니다. 빨리 구급차 좀 불러줘. 우리 민우가 이상해. 재혁은 손을 덜덜 떨며 소화기를 붙잡습니다. 하지만 들려온 구급대원의 말은 절망 그 자체입니다. 입구에 있는 암벽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우회해서 가려면 1시간은 좋게 걸릴 것 같습니다. 1시간이나 걸린다니요. 재혁은 아이를 들쳐업고 마당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앞을 가로막은 암벽산 앞에 가슴이 무너집니다. 그때 담 너머 할머니가 침착하게 소리칩니다. 재혁아, 정신 차려야 돼. 박노인이 뚫은 구멍으로 가보렴. 박노인이 뚫은 구멍. 재혁의 머릿속에 번뜩 스치는 기억이 있습니다. 마을에 미친 영감이 20년을 팠다던 그 좁은 길. 재혁은 앞뒤 재지 않고 트럭에 가족을 태웠습니다. 비포장도로를 달려 도착한 곳엔 정말 길이 있었습니다. 거대한 바위산 한복판이 쩍하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망치로 하나하나 쪼아 만든 듯한 울퉁불퉁한 길. 트럭의 사이드미러가 바위 벽에 닿을 듯 아슬아슬합니다. 재혁은 핸들을 꽉 잡고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늘 1시간을 돌아가던 길을 단 10분 만에 통과한 겁니다. 바위 틈을 빠져나오자 구급차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구급대원이 땀을 닦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뱉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어요. 부부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안도감이 밀려오자 문득 그 바위 길이 떠오릅니다. 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홀로 산을 깎았단 말입니까? 왜 사람들은 그를 미친 영감이라 불렀던 걸까요? 박노인의 본명은 종철입니다. 올해 75인 그는 외딴 집에 홀로 살고 있습니다. 허리는 기역자로 굽었고 손마디는 바위처럼 굳었습니다. 그는 지금도 새벽이면 망치를 들고 산으로 향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종철을 보며 혀를 차곤 했습니다. 저 영감 또 시작이네. 무슨 수로 저 산을 뚫어. 벌써 20년째잖아. 종철은 수군거림에도 그저 묵묵히 바위를 때립니다. 깡, 깡. 울리는 망치 소리는 한 맺힌 고백처럼 들립니다. 재혁은 아들이 회복하자마자 함께 과일을 들고 종철을 찾았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살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개 숙여 인사하는 재혁을 보며 노인은 덤덤합니다. 그러더니 굳은 살이 박인 손으로 민우의 손을 살포시 잡습니다. 종철은 아이의 따뜻한 손을 한참이나 놓지 못합니다. 투박한 손 위로 전해지는 보드라운 아이의 온기. 노인의 눈시울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합니다. 평생 자식 하나 품어보지 못했던 가련한 노인. 아이의 맥박은 먼저 간 아내가 보낸
뒤늦은 답장 같았습니다. 살았으면 됐네. 그거면 충분해. 갈라진 바위처럼 거칠지만 참으로 따뜻한 목소리. 노인은 웃다가도 아내가 잠든 산등성을 바라봅니다. 명수가, 당신이 보고 싶어 하던 아이가 왔어. 우리가 만든 길 위로 예쁜 아이가 지나갔어. 노인의 깊은 주름 위로 만감이 교차하며 일렁입니다. 이 길은 도대체 왜 만드시는 건가요? 종철은 대답 대신 먼 하늘의 구름만 지그시 눈에 담습니다. 시선의 끝에서 멈췄던 시간이 거꾸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수십 년 전, 그는 아내 명숙과 살고 있었습니다. 형편은 넉넉지 못해도 서로를 보는 눈에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에겐 딱 하나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집안을 채워줄 아이의 울음소리였습니다. 결혼하고 수년이 지나도록 아이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보, 자식 하나 못 안겨줘서 내가 정말 미안해요. 종철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껄껄 웃어버립니다. 무슨 섭섭한 소리요. 당신이 내 아내고 자식이지. 종철의 진심 어린 위로에 명숙은 결국 눈물을 터뜨립니다. 그날 이후 부부는 자식에 대한 미련을 깨끗이 접었습니다. 대신 서로를 더 끔찍이 아끼며 하루를 선물처럼 살았죠. 하지만 운명은 이 소박한 행복마저 시샘하고 말았습니다.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던 어느 시린 겨울날이었습니다. 저녁상을 차리던 명숙이 갑자기 뒷목을 잡고 쓰러집니다. 여보, 머리가 너무 아파요. 머리가 깨질 것 같아. 명숙은 힘없이 주저앉습니다. 종철이 달려가 붙잡았지만 명숙의 몸은 이미 늘어집니다. 평소 아픈 곳 하나 없던 아내라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는 아내를 업고 눈보라가 치는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앞을 막아선 건 거대한 바위산과 깊게 쌓인 눈입니다. 차도 없던 시절 종철이 할 수 있는 건 걷는 것뿐이었습니다. 읍내병원까지 가려면 거대한 암벽을 한참 돌아가야 합니다. 험한 산등성이를 3개나 타야 하는 절망적인 길이었죠. 종철은 미끄러운 눈길에 넘어지면서도 아내를 놓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까지고 발톱이 부러지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의 거친 숨소리가 고요한 상기를 무겁게 때립니다. 차가운 바람이 핥히어도 아내를 업은 등은 뜨거웠습니다. 그것은 온기가 아니라 명숙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내의 가느다란 신음이 남편의 손바지를 적시고 있었죠. 종철은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발을 굴렀습니다. 하지만 산 중턱 암벽 구간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등에 업힌 명숙의 고개가 옆으로 힘없이 툭 떨어집니다. 어깨를 꽉 잡고 있던 아내의 손에서도 힘이 빠져나갑니다. 명숙아, 명숙아. 대답 좀 해봐. 눈 좀 떠보라고. 종철은 멈춰서서 아내를 불렀지만 산울림만 돌아옵니다. 아내의 몸은 싸늘해졌고 따뜻한 숨결은 멈춰버렸습니다. 병원까지는 아직도 한참이나 더 가야 하는 거리였습니다. 눈앞에 바위산만 없었다면 10분이면 닿았을 곳입니다. 종철은 차가워진 아내를 업은 채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짐승 같은 울음을 토해냅니다. 죽어가는 아내를 업고도 지키지 못한 무능함이 한이 됩니다. 그리고 길을 막아선 저 거대한 바위산이 죽도록
미웠습니다. 아내를 묻고 돌아온 날 그는 차마 대문을 넘지 못했습니다. 고생했어요라며 반겨주던 환청이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을 잃은 밥그릇과 약봉지가 종철의 가슴을 후벼 팝니다. 그는 그렇게 산송장처럼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 꿈속에서 아내 명숙이 나타났습니다. 명숙은 환하게 웃으며 남편의 거친 손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러더니 아무 말 없이 그 바위산을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잠에서 깬 종철은 땀에 젖은 채 벌떡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슬퍼만 하는 것은 아내가 바라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요. 내가 겪은 이 지옥을 누군가는 또 겪게 될 거다. 그 생각이 멈춰있던 그의 심장을 다시 뛰게 했습니다. 아내를 보낸 지 49째 되던 날, 종철은 창고로 향했습니다. 그는 녹슨 망치와 삽을 닦으며 나직이 결심을 굳혔습니다. 명수가, 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이 길은 뚫으마. 나 같은 놈, 다시는 안 나오게 내가 기어이 길을 내주마. 그날 새벽, 마을 사람들은 이상한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고요한 정적을 깨는 날카로운 쇳소리였습니다. 종철은 아내가 숨을 거두었던 그 바위산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일이냐 물어도 그는 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거대한 바위 앞에 서서 망치질을 시작할 뿐이었죠. 깡깡 울리는 소리는 한없이 작고 보잘것없어 보였습니다. 종철이 저 사람, 기어이 실성을 했구먼. 저 큰 산을 망치로 어쩌겠다고. 사람들은 수군대며 그의 곁을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망치질 한 번엔 미안함을 담고 또 한 번엔 그리움을 담았습니다. 이 바위를 뚫는다고 아내가 살아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사람이 어떻게 저러고 삽니까? 지나가는 이들의 안타까운 시선이 등에 꽂혔습니다. 하지만 종철은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앞엔 아내를 앗아간 화강한 벽이 서 있을 뿐입니다. 새벽 4시, 산짐승도 잠든 시간. 그는 집을 나섭니다. 수레 안엔 낡은 삽과 묵직한 망치가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사진이 든 작은 액자 하나도 함께였죠. 그는 아내 사진을 바위 틈에 조심스레 올려둡니다. 명수가 나왔다.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길을 내줄게. 첫 1년은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바위 겉면만 조금 하얗게 벗겨질 뿐이었습니다. 산은 노인의 망치질을 비웃듯 견고하고 거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동정은 어느새 조롱으로 변해갔습니다. 형님, 이제 그만하소. 이게 사람 손으로 뚫릴 산입니까? 이장의 만류에도 종철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군청을 수십 번이나 찾아갔습니다. 무릎이 닳도록 빌며 길을 내달라고 사정했죠.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늘 똑같았습니다. 어르신 마음은 알지만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담당자는 미안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규정상 예산이 나오기 힘든 구조입니다. 예산이라는 차가운 벽이 길을 막습니다. 종철은 삐뚤삐뚤 적은 지도를 다시 챙깁니다. 그저 차 한 대만 지나게 해주세요.
담당자는 끝내 서류를 밀어내고 말았습니다. 우선순위에서 밀려 저희도 방법이 없네요. 허공을 맴도는 그의 호소는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구분 등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종철은 더 이상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는 계단에 앉아 흐릿한 하늘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죽어나가는 길인데 규정상 안 된다며 외면합니다. 그는 비로소 차가운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나를 돕지 않는다. 오직 내 두 팔만이 길을 만들 수 있다. 그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키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날 이후 종철은 군청을 찾지 않았습니다. 여름의 바위는 달궈진 불판처럼 뜨겁습니다. 겨울은 더 혹독해 손바닥이 쩍쩍 달라붙었습니다. 하지만 몸보다 힘든 건 지독한 외로움이었습니다. 정말 산이 열릴까? 내가 죽기 전에 끝이 날까? 어느 날은 종철이 망치질 없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잠결에 환청이 들립니다. 눈보라 속에서 남편의 등을 적시던 아내의 눈물. 그 뜨겁고 절박했던 감촉이 그를 깨웠습니다. 길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니라 내가 포기해서 죽은 것이다. 자책이 가슴을 치자 그는 다시 신발을 신었습니다. 비바람을 뚫고 바위 앞에 서서 망치를 잡았습니다. 그래, 명수가 내가 미친 게 맞다.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살아가겠니? 망치가 바위에 부딪힐 때마다 불꽃이 튑니다. 가난해도 밝게 웃던 아내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10년이 흐르자 노인의 몸은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허리는 굽어 펴지지 않고 눈앞은 침침해졌습니다. 누구 하나 따뜻한 물 한 잔 건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안 힘들어요? 왜 자꾸 바위를 때려요? 종철이 고개를 돌리자 꼬마 하나가 서 있습니다. 멜빵 바지를 입은 4~5살 정도의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는 겁도 없이 종철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종철은 거친 손으로 땀을 닦으며 툭 내뱉습니다. 길을 내려고 그런다. 우리 마을 사람들이 쓸 길을 내려고. 민우는 고개를 갸웃하며 종철의 등을 바라봅니다. 그러더니 고사리 손으로 옷의 먼지를 털어줍니다. 할아버지 아프지 마세요.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요. 할아버지가 우리 마을에서 제일 힘센 대장님이래요. 아이의 순수한 말 한마디가 가슴을 찡하게 울립니다. 자식이 있었다면 이렇게 예쁜 아이였을까 싶습니다. 투박한 손으로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먼지가 가득한 두 손. 이 손이 아이를 더럽힐까 봐 멈칫합니다. 꼬마야, 얼른 가거라. 돌이 튀어서 위험하단다. 민우는 씩씩하게 대답하며 사탕 하나를 건넵니다. 이거 먹고 힘내세요. 할아버지 대장님. 멀어지는 아이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봅니다. 흙먼지 묻은 입에 사탕이 달콤하게 녹습니다. 종철은 아내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저 꼬마 봤니? 참 예쁘기도 하지. 우리한테도 저런 아이가 있었다면 참 좋았겠네. 저 아이들이 나중에 이 길로 편하게 다녀야 할 텐데. 이제 정말 멈출 수 없어. 작은 만남은 종철에게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아내에 대한 미안함에 시작된 망치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길을 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변했습니다. 아이들이 병원에 가려 산을 넘지 않아도 되는 세상. 노인은 다시 망치를 꽉 쥐고 바위 앞에 섰습니다. 세월은 흘러 15년이 되던 해. 드디어 기적이 보였습니다. 철옹성 같던 암벽에 손가락만한 틈이 생긴 겁니다. 억겁의 시간 동안 흘린 눈물이 바위를 녹였습니다. 종철은 그 틈에 손을 넣고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바위에도 결이 있고 급소가 있습니다. 15년 동안 그가 한 것은 단순한 망치질이 아니었습니다. 이 거대한 암벽산을 지탱하고 있던 급소를 찾고 있었습니다. 고통 끝에 실금이 생긴 지금. 이제 진짜 기적이 시작되려 합니다. 그는 이제 공법을 바꿉니다. 망치 대신 강철 쐐기를 틈에 박아 넣었습니다. 쐐기를 받고 물을 붓고 얼기를 기다립니다. 수없이 많은 겨울날 이를 반복하죠. 마을 사람들도 수군거림을 멈추고 지켜봅니다. 인간이 틈을 내자 하늘도 돕기 시작한 걸까요? 20년째 되던 어느 아침, 거대한 굉음이 들려옵니다. 마치 산이 항복하듯 비명을 지르는 소리였습니다. 벼락과 함께 20년을 두드린 바위가 결을 따라 통째로 쪼개집니다. 먼지가 가라앉자 종철은 엄청난 광경에 주저앉았습니다. 쪼개진 한쪽 바위가 크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암벽 사이에 기적 같은 틈새가 열려 있었습니다. 트럭 한 대가 아슬아슬하게 지날 수 있는 길이 드디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거칠고 울퉁불퉁한 돌무더기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의심했습니다. 저 좁고 위험한 길로 누가 다닐까? 그러나 그 의문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종철에게 사탕을 들고 다가갔던 아이. 바로 민우가 그 길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여보, 민우 잘 잡아. 내가 반드시 넘어갈게. 울퉁불퉁한 바닥에 바퀴가 헛돌며 날카로운 소리를 냅니다. 차체를 비벼야 간신히 지나갈 수 있는 그 길. 재혁은 기어를 바꾸며 온몸으로 트럭을 지탱했습니다. 아내의 흐느낌이 뒤섞인 아비규환의 시간. 재혁은 마지막 힘을 짜내 엑셀을 밟았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트럭이 바위턱을 넘어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눈앞엔 넓은 도로와 구급차의 붉은 불빛이 보였습니다. 단 10분. 평생처럼 길었던 10분이었습니다. 아들을 맡기고 만신창이가 된 트럭 옆에서 안도의 눈물을 흘립니다. 늘 한 시간을 돌아가야 했던 죽음의 고갯길. 종철이 눈물로 닦아놓은 지름길 덕분에 민우가 살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안정을 찾자마자 민우의 부모는 세상의 소식을 알립니다. 그들은 군청 게시판과 지역신문에 글을 올렸습니다. 아이를 살린 건 의사가 아닙니다. 20년 동안 홀로 길을 낸 할아버지입니다. 모두가 외면한 길을 그분 혼자 뚫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답할 차례입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마을과 읍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민우 부모의 호소에 잠자던 세상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의 길을 정식 도로로 만들어달라. 병원으로 가는 길은 만들어져야 한다. 온 세상이 그 길을 위해 한 목소리로 응원하였습니다. 쏟아지는 청원에 결국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종철의 길을 정식 도로로 확정하게 된 거죠. 노인을 비웃던 사람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공사가 시작되던 날, 수많은 중장비가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베테랑 기술자들은 거친 바위 벽을 보고 숙연해졌습니다. 기계로도 버거운 화강암을 오직 망치 하나로 이겨낸 흔적 때문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수십 년을 망치질을 하셨을까? 바위마다 새겨진 거친 흉터에 한 사람의 세월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종철은 현장 한쪽에 앉아 묵묵히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제는 망치를 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의 뒤를 이어 길을 넓히고 있었습니다. 민우의 부모가 다가와 종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이 길은 이제 우리 마을 모두의 생명길입니다. 이제 혼자서 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는 대답 대신 민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깊게 파인 주름 사이로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지어보는 미소였습니다. 할아버지. 민우의 맑은 목소리가 종철의 귓가에 울려 퍼집니다. 종철은 떨리는 눈으로 아이를 가만히 바라봅니다. 할아버지는 제 인생 최고의 대장님이에요. 아이의 목소리가 가슴에 닿자 맺혔던 한이 눈 녹듯 사라집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냅니다. 모서리가 다 해진 사진 속 명숙은 수줍게 웃고 있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아내의 얼굴을 가만히 쓸어내립니다. 명수가, 내 말 들리나? 참 오래도 걸렸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당신이 내 등 뒤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쉴 때 나는 내 무능함이 한이 되어 밤마다 가슴을 쳤다. 당신을 살리지 못한 건 산이 아니라 못난 나인 것 같아서. 남들은 나보고 미쳤다고 하더라. 자식도 없는 늙은이가 헛꿈을 꾼다고. 하지만 명수가, 나는 미쳐야만 살 수 있었다. 돌이 하나씩 깨질 때 당신한테 한 걸음 가는 것 같아서. 오늘 저 예쁜 아이를 보았니? 당신이 그토록 갖고 싶어 하던 자식 같더라. 그 아이가 내가 낸 이 좁은 길로 살아나갔어. 그러니 명수가 이제는 나 원망하지 말고 거기서 편히 쉬어줄래? 내가 만든 네 길이 당신한테 가는 지름길이라 생각할게. 사랑한다.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고 눈시울 붉어지는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깎아지른 암벽 사이로 국도가 시원하게 뚫린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터널의 한쪽 벽면입니다. 매끄러운 벽 대신 거친 바위 자국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공사를 하던 사람들은 노인의 집념을 기리기로 결정했던 거죠. 누군가 망치로 거칠게 깎아낸 바위 자국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병원에 가려 산을 넘지 않습니다. 1시간 거리의 길은 5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차를 타고 지날 때마다 사람들은 창을 내립니다. 그리고 저 투박한 바위 벽을 가만히 만져봅니다. 그 자국엔 노인의 인생과 사랑이 배어 있습니다. 세월의 무게에 종철은 이제 휠체어를 탑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바위처럼 단단합니다. 터널 개통식이 끝난 늦은 오후. 사람들의 온기가 떠난 길 위에 종철이 남았습니다. 민우 아빠가 밀어주는 휠체어에 몸을 맡깁니다. 그리고 민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느새 씩씩해진 아이와 함께 이 길을 산책합니다. 할아버지 여기 봐요. 바위 틈에 꽃이 피었어요. 민우가 가리킨 곳에는 민들레 한 송이가 있습니다. 척박한 바위 틈을 뚫고 고개를 내밀고 있죠. 종철은 그 꽃을 보며 옅은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30년 전 아내가 꽂았던 들꽃처럼 아름답습니다. 지나가는 차들이 경적을 울리며 인사를 합니다. 어떤 이는 손을 흔들고 어떤 이는 고개를 숙이죠. 미친 영감이라 조롱받던 고독한 석공. 그는 이제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이 되었습니다. 종철은 인자한 웃음으로 그 인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처음 망치를 휘둘렀던 벽 앞에 섰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을 뻗어 바위를 어루만집니다. 차갑고 딱딱한 결이 손끝에 닿아옵니다.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내리쳤던 눈물의 흔적들입니다. 이제는 아무도 이 산 앞에서 울지 않을 겁니다. 노인은 한참 동안 바위의 결을 따라 손을 옮깁니다. 터널 안으로 노을빛이 깊게 스며듭니다. 아내를 향한 연서 같았던 망치 자국들. 거친 자국들이 황금빛으로 눈부시게 빛납니다. 인생이라는 길을 닦으며 마주했던 잊지 못할 순간들이 있으신가요? 가슴 속에만 묻어두었던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 작은 공간이 여러분께 따뜻한 쉼터가 되었길 소망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